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미 의회 연설에서 북한에는 절대로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며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말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에 대해 중국이 외교 경로로 공식 항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로 친이낙연계 옹건파 박광원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가도법 제정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다음 주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발 주가 폭락 사태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CFD, 차액 결제 거래 신규 매매를 차단하는 등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초년생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공포감 속에 나쁜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등장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사건을 6개월 동안 준비된 계획 범죄로 결론 내리고 일당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과 관련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 DC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과 자유를 위한 동행을 하는 동안 북한은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한미가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야 하고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소개하며 북한의 도발엔 단호하게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국빈 오찬에 참석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의 미래는 더 찬란할 거라고 강조했고 해리스 미 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치켜 세웠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주최로 열린 국빈 오찬에서도 거듭 성공적인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겠다며 그 미래는 더 찬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보다 더 찬란할 것입니다. 우리 양국은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촉진하는 자유의 연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한미동맹이 진정한 글로벌 동맹이라며 전기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와 국제 질서를 옹호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재와 침략이 만연한 지금이야말로 한국을 경제적 세계적 성공으로 이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decisive moment in our world's history. A critical moment. An inflection point in many ways. And at a time when autocracy and aggression are all too prevalent, your leadership is critical. 또 자신과 윤 대통령이 검사라는 경력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오찬장에 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We share a background as prosecutors and a mutual commitment. Yes.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노래는 계속 회자됐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또 한 번 공연을 요청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But last night, President Yoon brought down the house at the state dinner. Singing American Pie. If you feel moved to deliver another performance. 윤 대통령은 뒤이어 열린 글로벌 영상 콘텐츠 포럼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이미경 CJ 부회장, 배우 이서진 씨와 함께 미국 영화협회, 넷플릭스, 디즈니 등 문화산업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To emulate the success of K content
and create their own industry modeled on Korea's success. 저는 이 문화 산업, 이 문화 영역에는 국가 간의 국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문화에는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규제 철폐를 약속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핵심 광물 분야의 유연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예고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받는 불이익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미 두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 기업에 타격을 줄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 대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So I think it's a win-win. Most of the South Korean companies believe that there's somehow a U.S. effort to slow them down, prevent their growth, or anything like that. We'd like to see them grow. 전후방 효과로 나오는 다양한 넓은 이런 산업 생태계 구축에 또 많은 투자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어떤 도전과 혁신 의지를 한미가 이와 관련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핵심 광물 분야의 유연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의 IRA상 인센티브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The IRA produces a lot of incentives to generate more, but it is insufficient. We are going to have to take further steps to try to find ways to both smooth the markets and to get more minerals onto the market. 또 미국 내 모든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동맹국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한 미국은 지난달 세부 시행 규칙을 통해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강화해 이를 만족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대부분의 외국 업체의 전기차들이 보조금 지급 대상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해당국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등굣길에 나선 초등학생이 굴러온 화물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부산 청학동에서 원통 모양으로 포장된 무게 1.5톤짜리 화물이 초등학교 근처 인도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등교하던 10살 A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초등학생 2명과 30대 여성도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등굣길 위쪽에 있는 공장에서 화물이 굴러내려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6개월 동안 준비한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네, 우선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에게는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납치와 살해를 주도하고 실행한 이경호와 황대한, 연지호 등 주범 3명은 여기에 시체 유기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공모 중 이탈한 20대 남성 이모 씨와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를 빼돌려준 이경호의 아내도 각각 구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유상원과 이경호가 범행 당일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하려다 실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둘에게는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에서 납치 살해 사건이 벌어지고 엿새 만에 전담 수사팀을 꾸려 추가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수사팀은 현장 검증을 벌이고 관련 민형사 판결문 20여 건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800여 개를 분석해 모두 7명을 기소했습니다. 네, 이번 검찰 수사에서 범행 동기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까? 네, 검찰은 우선 이 사건을 6개월 동안 준비된 계획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구치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유상원 부부가 범행 동기를 적은 메모를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거기에는 검사의 추궁에 굴복하면 안 된다거나 피해자를 원망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2020년 10월쯤 피해자 A씨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이후 손해를 입게 되자 갈등이 시작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경우는 가상화폐로 돈을 벌어보겠다며 피해자 밑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월급을 계속 받지 못하던 참에 유상원 부부의 사정을 알게 되자 부부에게 접근해 범행을 제안한 겁니다. 지난해 9월 부부가 착수금 7천만 원을 건넨 뒤 본격적인 범행 준비가 시작됐는데 이 경우는 수사가 시작돼도 단순 실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나머지 공범은 일부러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구한 거로도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블랙박스에는 우리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라는 공범들의 대화까지 담긴 거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경우가 받은 7천만 원에 대해선 추징 보전 조치했는데요. 유상원 부부의 코인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넘겨받는 대로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뒤를 이을 새 원내사령탑으로 3선에 박광온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친이낙연계인 박신임 원내대표는 모든 의원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통합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차게 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미 의회에서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야는 오늘도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결과를 놓고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민주당의 떼쓰는 유화적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신 것은 대한민국의 국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외교에 관한 아무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외교 성과가 무엇입니까? 북핵 위기의 심화, 한미동맹의 와해, 한일관계 파탄,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100%를 다 달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때를 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발 유화적 사고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방미 나흘째인데요. 오늘 새벽에 미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놓고서 여야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님은 외통위 오래 하셨죠? 네. 방미 성과 정말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얼마나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굳이 점수로 표현하기보다는 네. 이제 외교라는 것이 네.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나라는 공짜는 없습니다. 예.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이 있고 예. 받는 것이 있으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 한반도 대한민국처럼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이제 북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부분인데 네. 그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서 네. 아주 획기적인 저는 진전을 가져왔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높은 평점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예.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의 지금 이제 미국 의회 연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지난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의회에서 연설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처음인데 예. 이게 미국 의회가 외국 원수간 연설에 대해서 상하 양원원이 모두 기립해서 네. 기립박수를 보낸 전례가 처음 있는 거랍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박수를 보냈지만 예. 모든 상하 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낸 것은 예. 처음이라고 누가 저한테 귀뜸을 해줬는데 네. 실제로 그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미국 의회에 드는 그 메시지가 저는 그 의원들의 가슴에 와닿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오늘 어떤 그 미국 특파원 계신 분이 예. 개인적인 SNS로 올린 걸 제가 봤는데 그 듣는 청중을 고려한 굉장히 잘 준비된 연설이었다. 네. 이런 이제 평가를 올려줬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번에 어떤 미국 사회와 미국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 네. 한미 동맹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어서 네. 우리 정부가 또 윤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가고 가셨다. 일단 이런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외교는 주고받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 북핵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야당에서는 퍼주는 외교를 했다. 폭행 외교다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어요. 조영인 의원께서는요. 그렇죠. 우리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교의 기본은 주고받는 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서로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건데 이번에 전반적인 평가를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좀 주는 거는 많이 있지만 받는 거는 굉장히 좀 형식적인 것들이 많다. 네. 이전보다 크게 진전한 게 좀 약하다. 이번에 뭐 연설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뭐 굉장히 감동을 줬다든가 뭐 영어가 능숙했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미국의 이익, 미국의 요구에 맞춤형 연설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한 가지는 그 연설 내용에 보면 이번에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것들을 그 직접 투자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보조금을 감축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압박 요인으로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간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우리가 맞추겠다라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갖는 지금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더 높이고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가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퍼주기 외교 얻은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미 미국에 대한 투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돼서 투자가 그 연속선상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가 내수 신장을 위해서 자국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외국 기업을 혜택을 제외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정상이 한국 기업이 갖는 어떤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확고하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요. 진전이 됐는데 이것이 나토에 있어서 핵 기획 협약하고 우리는 협의인데요. 이것이 비정기성을 정기성으로 좀 바꿨다라는 의미 이런 것들은 있지만 여전히 의사 결정에 우리가 관여한다든지 또는 그 기획을 하는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배제돼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사실상 핵 공유 선언이다라고 여당 지도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핵 공유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나 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것이 양자 간에 논의를 해가지고 이 운영 부분을 공유 운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을 논의하는 이제 그 그룹이기 때문에 양국이 모여서 이제 협의를 하는 거고요. 또 오늘 이제 백악관의 일부 담당자가 이제 핵 공유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워딩을 예. 좀 보면 조금 그 핵 공유의 어떤 개념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국자가 이야기한 거는 전술핵의 재배치 부분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국자는 핵 공유를 실질적으로 핵 무기를 배치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지금 전술핵을 배치한 나라가 5개 나라입니다. 5개 국가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핵 공유라고 이해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자 이제 어떻게 보세요? 그게 우리가 공유라고 하는 개념은 정보, 기획, 실행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핵에 대한 공유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미국은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핵을 당연히 공유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걸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공유는 나토하고는 달리 이런 모든 기획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어떤 실행에 있어서도 결정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좀 제한적이다라는 걸 더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야의 평가가 다르고요.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기구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니까 NCG죠. 그렇죠? NCG라고 해서 핵 컨설팅 그룹. 네, 그걸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처음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북한이 핵으로 공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보를 공유하는 그 그룹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고 이것이 나토의 NPG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놓고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 여야의 평가를 지금 들었고요. 한 가지씩 여쭤보고 싶은데 아쉬운 점 그리고 잘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여쭤볼게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네. 물론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지금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어쨌든 반도체 과학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외교 안보 한반도의 안보 문제, 대한민국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일보를 한 것은 정말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59억 달러의 어떤 투자를 유치하고 50개가 넘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잘한 점 말고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은 제가 할 때는 우리가 우리 기업들이 얘기하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이번에 정리하지 못한 거, 이 부분은 다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영인 의원께서는 퍼주기 외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한 점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그래도 미국과 여러 가지 관계를 우호적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노래 연습도 좀 많이 하시고. 노래 연습이요? 그리고 또 준비도 여러 가지 했는데 여전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고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또 반도체 및 과학법 이런 것들 정도를 연설해서 좀 요구해야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또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빠졌어요. 알겠습니다. 잘한 점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분한테는. 알겠습니다. 백악관 국빈만찬 아까 노래 연습 많이 하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좀 구성해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피아노로 그냥 반주만 좀 해주시고.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e music used to make me smile. 여기까지 들을게요. 윤 대통령이 저 노래를 불렀는데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인데 혹시 저 노래를 왜 부르는 겁니까? 저 노래에 어떤 뭐 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그 정무적 고민을 해서 선택한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가 저 아메리칸 파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외교적으로 정무적으로 조금 상당히 세심한 고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됐고 또 그 반응이 있어서 CNN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그 돈 맥클린한테 전화를 해서 한국의 대통령이 당신 노래를 불렀는데 소감이 어떠냐 이런 거를 물어보고 또 돈 맥클린은 자기 SNS에 윤 대통령 노래 부르는 사실을 올리고 이런 정도의 어떤 반응이 있었던 부분에서 대통령의 어떤 그 선곡과 뭐 이 노래 부르는 것은 저는 이번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합니다. 뭐 보니까 피아노 반주도 치고 여러 가지 보니까 사전에 좀 조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부분에서 조율이 있었겠죠. 전재수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연습 10시간 했고 미리 기획단 행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그 팩트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뭐 나름대로 또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단지 이제 분위기를 좋게 하고 또 호감을 만들어내는 노력 이런 거는 좋게 평가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좀 성과를 만들어내고 또 그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좀 우리 한국에 처해 있는 아까 얘기한 IRA라든지 이런 것에 인플레이션 대한 감축법 말씀하시는 이런 겁니까? 것에 대한 좀 적극적인 어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경제적 성과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다라는 말씀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판문점 선언 5주년 학술회의 축사를 서면으로 보냈는데요.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력을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위해서는. 자, 이런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정학적 위치로 러시아나 중국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에 육자회담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그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찬성하는 사실 침략 전쟁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이나 핵 도발 이런 부분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를 유엔 안보리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도발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섣부르게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사회에서 모두가 중지를 모아서 북한 핵 문제를 접근하는 거, 그리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 그 자체는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 관련 발언이 이제 중러가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4월 27일 5년 전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메시지를 줬고 거기에 청사진을 던졌었죠.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실리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국익을 극대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야기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너무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예민해하는 대만 해협 지원 문제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이러한 것들을 자꾸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참여정부 때도 보면은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할 때도 우리가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명분은 우리가 유지를 하지만 전투병을 직접 파병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양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심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발언들이 너무 거침없이 전달됨으로 인해서 한미 강화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러시아와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들이 한반도를 더 위험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신 거죠. 어지간하면 그런 메시지를 안 하고 싶었을 자극하는 거예요. 발언,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발언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로이터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때와는 조금 수위가 조절된 느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 정부가 수위를 조절했고 그것을 저는 미국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그렇게 있고요. 이해하시는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대만 해협 양안 관계 문제에 있어서 2021년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공동 성명에서는 양안 문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첫 번째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2021년 처음으로 양안 문제에서 언급한 거죠. 2021년이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걸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미중 갈등 속에서 그 대한민국의 어떤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과의 동맹관계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 어떤 물꼬를 텄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걸 현재 정부가 저는 그 기조를 갖고 가고 있는데 중국을 자극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또 이 중국과 러시아에 따른 이 반작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국의 억지나 이게 힘에 의해서 어떤 현상을 변경하려는 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어긋나는 짓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한 입장을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보고서 더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를 기록했습니다. 1%포인트 떨어졌죠? 잘못하고 있다. 63%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을 볼까요? 민주당 지지율은 5%포인트 올랐습니다. 37%를 기록했죠?
국민의힘 지지율은 변화가 없고요. 32%입니다. 고영인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민주당 지지율이 5%포인트 오른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지지율은 끊임없이 등락을 거듭하는 거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가 6% 빠졌다가 또 5% 오르고 뭐 이런 거니까 우리가 일희일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송영길 단지 이제 전 대표가 파리에서 인터뷰할 때 그 전에 바로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 저희가 말씀하시는 사건이 겁니다. 터졌을 때 그렇게 나왔었고 아무래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귀국을 하고 송 대표가 그리고 이제 자기 책임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일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탈당을 결행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좀 차분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렇게 국민들의 좀 시각이 약간 있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건 뭐 문제 해결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여러 가지 새 신안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부분 찾아서라도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태규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방미 중이잖아요. 한미동맹 70년을 맞아서 국빈 방문하는 건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네요. 저는 아마 지금 대통령의 이제 그 방미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영향이 없을지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조사에서 좀 더 저는 봐야 된다.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고 의원님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돈봉투 문제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그 이탈 폭이 크지 않습니다. 5%포인트 떨어졌다 올랐어요.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러는 부분이고 또 정부 여당은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정 지지도나 여당의 지지율은 기대치에 굉장히 많이 못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정부 여당도 내부적으로 원인이 뭔가를 좀 찾아서 잘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떻게 보세요? 정상적이라면 저는 민주당보다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 떨어져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부 진단이 좀 필요하다. 여당도.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저는 이 국정을 운영하고 무엇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좀 공감 능력 부분이 좀 공감 능력 조금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나 뭐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거기 그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가 필요한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폭을 높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느닷없이 갑자기 근로시간을 확대한다는 하나의 잘못된 걸로 가서 그냥 69시간제로 그냥 바뀌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 52시간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40시간에 12시간이라고 하면 추가 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여기다가 더 얹어버리니까 이것이 저는 MZ세대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짧게요. 부정평가를 보면 그 원인 1호가 외교에 38%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그 뭐 100년 전 일 가지고 뭐 일본이 굳이 무릎까지 꿇어야 되느냐 이런 발언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의 도청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너무나 우리가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이익은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자존심이 지금 뭉개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성균관대 약 250여 명의 교수들이 이 외교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교수들이 여러 대학에서 들고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전에는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좀 가끔 사고가 일어났는데 나가기 전에 인터뷰서부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요. 대통령을 걱정해요, 국민들이. 그래서 뭐 아까 이번 방미로 인해서 크게 뭐 달라질 길을 기대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그런 불안정 속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역사의식을 갖고 외교의 기본을 좀 갖추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시각 봤습니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이야기 할게요. 박강원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박강원 의원이 사실은 친이 이낙연계입니다. 이재명계가 아니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재 당의 상황과 그리고 향후 총선 이런 거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강력한 단결을 통해서 총선을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당의 다양성을 수렴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게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만 네. 보여지는 것보다는 그 옆에 칼라가 좀 다른 박광원 대표가 보완을 해서 네. 전체적인 단합과 또 대외적인 또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응하는 건 강력하게 하더라도 네. 내부의 단결과 통합을 이루는데 적합하다라는 그런 판단이었다고 봐야지. 그렇군요. 근데 요거를 뭐 친명 비명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번에 움직임들을 그래도 제가 초선 대표도 하고 많은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편인데 그 계파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당수의 합리적인 의원님들이 계파를 내년 떠난 총선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위기감과 대응 이러한 것들을 잘 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을 고민해서 내린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볼까요? 여당에서는 이번에 비이재명계에서 원내대표가 나온 것, 박광원 의원 나온 것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뭐 이제 그 내부 사정은 아무래도 이제 고 의원님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죠. 다만 그래서 이제 후보가 4분인데 1차에서 과반을 득표했다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광원 의원님께서 비주류라는 부분. 이 부분이 과연 이제 박광원 의원 개인의 평판이 좋아서 된 거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 일정 부분의 어떤 특정한 요구나 흐름이 있는 거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의원들이 원내대표 선출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 속에서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차에서 이게 끝났다는 걸 보면서 뭔가 당내에 어떤 흐름이나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곧바로 해석을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나 뭐 약간 심판적 성격으로 뭐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과도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균형과 통합을 위한 보완제로서의 칼라가 다른 비명계라고 굳이 한다면 비명계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계파별 어떤 싸움에서 비명계가 뭐 이겼다 졌다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나요, 혹시? 누가요? 박광원 대표께서? 비이재명계하고 이재명계하고 조금 목소리가 다른 것 같던데. 네. 뭐 그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철저한 반성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단 송영길 대표의 귀국과 탈당 이제 요거를 요구했었는데요. 오늘 윤석열 정부의 독선, 독단, 독주 국정 운영 폐기하라고 하면서도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의 돈봉투 태도에 유의해서 보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희들은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좀 원인을 찾으면서 계속적으로 반성적으로 철저한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네, 이태규 의원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을 보세요? 저는 뭐 그걸 알 수 없지만 저는 어쨌든 이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어떤 정당이나 이 부분에서는 원칙과 기준이 확고하게 세우는 것, 서 있는 것 이것이 저는 국민 기대치에 맞는 정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는 증가했지만 설비 투자는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경기가 본격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반도체 생산은 한 달 전보다 35.1% 증가했습니다. 많이 늘어난 셈인데 이는 기저효과와 계약 일정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반도체 생산은 26.8% 감소했습니다. 반도체는 이번 달에는 35.1%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는 23년 1사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9.1% 감소하였고 또 동분기 대비는 33.8% 감소해서 아직은 부진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부품 생산이 늘면서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5.1% 증가했습니다. 또 금융보험과 부동산 등 서비스업 생산도 늘어 전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차량 연료와 가전제품 판매가 늘어 0.4% 증가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2달 연속 증가했는데 방역 조치 추가 완화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승용차 판매 등이 늘며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설비 투자는 선박 등 운송 장비 투자가 줄어 2.2%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그간의 하락 흐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에는 낮은 수준이라며 경기가 본격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는 완만한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의 부진한 실물 경기 흐름에서 차츰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을 복병으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수출,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세제, 예산, 금융 지원과 규제 혁신 등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상반기 재정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수 활성화 대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인천 계양구 규련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던 70대 부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비닐하우스 17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또 연기가 심하게 나면서 인근 중학교 학생 520여 명이 급히 하교했습니다.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잔불을 끄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관련 녹취 파일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 법률 대리인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JTBC 보도국장 등 기자들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다른 혐의로 압수된 휴대전화에 있던 녹음 파일을 해당 검사가 JTBC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JTBC 측이 이를 동의 없이 보도해 댓글 등으로 인격권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앞서 녹음 파일이 검찰에서 제공한 게 아님에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입장의 차이가 있고 또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장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걸로 보고 진행할까요? 진상을 밝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보다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며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정의당 추천은 결국 정치거래 공동체인 민주당 추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검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주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8년간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직역간 업무 침해는 간호법이 아니라 의사 수가 절대로 부족하고 영리 추구를 우선하려 하는 의료기관 때문입니다. 부디 간호법을 원안대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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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김
김기현 당대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법 정의와 법 앞의 평등을 향한 우리 민주당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번 더 해주세요. 짧고 굵게 이펙트 있게. 정원 빠지니까 좀 웃으시다. 오늘 낮 동안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완연한 봄을 느끼기 참 좋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3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겠고 해가 지면 날도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 시작돼 밤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6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경남 해안은 최고 40mm가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5도, 대전 16도, 광주와 대구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내리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7도, 대전과 광주 18도,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휴일에는 다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엔 더 준비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